예,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일본 방사능 괴담. 이 괴담이냐 아니냐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사실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다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일본 정부가 하루 300톤의 원전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출됐다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정부는 괴담 유포자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안전이 보장되는 걸까요? 전문가 만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전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2년간 바다로 흘러갔다. 사실은 이렇게 들어서는 일반인들이 이게 심각한 건지, 뭐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일단 300톤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는 물이 한 4배쯤 됩니다. 5배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게 2년 5개월 갔으니까 거의 30만 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500톤씩 나갈 수도 있고요. 300톤이라는 추정도 추정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것이고요. 이게 500톤일지 1000톤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본 정부가 가장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톤 발표했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근데 바다 아닙니까? 나간 곳이. 네네. 그 광활한 바다에 뭐 하루에 300톤, 500톤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왜냐면 워낙 무한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바닷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배류, 조개, 또 조가비 또는 이런 걸 먹고 사는 생선, 그걸 또 잡아먹는 큰 생선, 꼭지인 다랑어, 참치 이런 사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고기들이 물고 움직이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또 잡히겠죠. 이게 먹이 사슬을 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식단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간 것들, 뭐 세슈미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요. 예. 몸에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한 3달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되면은 배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보시죠. 유리차 내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예. 가득 차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석 달이면은 절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준 건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 몸에 절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사실이 이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배설이 되지만 100% 배설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50% 말씀이세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먹이 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가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란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우리 식탁하고 그럼 연결을 해보죠. 네. 생선 뭐가 괜찮고 뭐가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이 어렵고요. 중요한 건 이게 어디서 잡혔는지. 예. 이게 후쿠시마가 아니라도 태평양 연안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태평양이면 이게 중국 배에서 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태평양에서 온 거라면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태평양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할 때는 이 해류 흐름이 다행히 우리나라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지금쯤 저기 뭐 캐나다 정도까지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양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하던데. 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류는 그렇죠. 크루쇼 난류가 예. 남쪽에서 발달 후쿠시마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하는데 2년 걸렸으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 서쪽에 도착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해류는 좋아요. 그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3년 걸리면은요. 우리나라까지. 해류는 그렇지만은 물고기는 해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도중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류만 따라다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선들 태평양에서 일단 잡힌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심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들도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부터 예를 들어서 3개월 지났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뭐 3년 지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먹고 그리고 이 연안에서 이제 먼 바다로 간 그런 생선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태평양 것들 그렇고 일본산 그러면 생선들은 일단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건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후쿠시마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를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원산지가 사실일까?
그렇게 또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후쿠시마 산살이 오사카 산으로 둔갑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수산물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막아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산 수산물은 일단 위험하다. 요거는 좀 국민을 위해서 막아달라 이 말씀 하나 하시고 그렇죠. 생선은 그렇고 생선 외에 또 걱정되는 식품들 있습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우유일 수도 있고요, 맥주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음유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우유, 맥주? 그렇습니다. 우유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토양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서 풀이 자라고요. 그리고 소는 이걸 모르고 또 뜯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유로 생산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양 오염이 주는 것들이 이제 소위 과일이나 그리고 이제 우유나 이 맥주일 수도 있고 식음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맥주는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 문제죠. 그러면 일본산 물이 들어가는 식품은 일단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가 옳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전면 금지가 옳죠. 생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안전이 그렇습니다. 담보될 때까지는 전면 금지.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반이 비었으니까 괜찮아 하는 거하고 반이 차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면은 불안한 쪽을 택하는 게 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안전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항만에 조사하더라도 표본입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을 믿어준 그리고 믿게 하는 그런 그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 이거 여차하면 괴담이라고 잡혀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정부가 방사능 괴담 SNS상에서 뭐 먹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단속 나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괴담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유포자도 잡긴 잡아야 되겠지만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정부를 점점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괴담은 거의 99% 정도가 낭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친 괴담 말씀하시는 거죠. 괴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낭설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지가 5개씩 자라가지고 나온 사진 보면은 그게 사실은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인지 아닐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도 돌연변이가 있거든요. 그냥 돌연변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확인 안 된 것들은 낭설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의 70%가 오염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진실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게 뭘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또 반성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괴담이 돌까? 이거는 정부가 확실하게 이건 옳다, 그르다, 이건 먹어라 말아라를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정부는 판단을 할 게 아니고요. 정부는 숫자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00 이하면은 괜찮지만 우리는 370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세슘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치 100베크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게 좋지. 기준치 하니까 괜찮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강압적이고 기준치라는 건 사람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이 빈 건 좋지만은 차 있단 말이에요. 절반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슘 기준치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일본은 100인데 우리는 370. 왜 우리가 더 높은가? 우리가 높은 건 아니고요. 국제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고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뭔가 우리는 좀 더 낮추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그 원전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고장은 좀 있었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의 기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라진 거잖아요.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본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좀 갖게 되고 우리 국민이 믿는다면은 굳이 이런 괴담이 설령 거의 빛의 속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거를 아마 갖고 좋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정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일본 정부를 믿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저당 잡힌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당 잡힌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불안이 커지는 것이고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불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교수님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지만 단호합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